안녕하세요. 네, 차 교수와 문제풀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가우스 법칙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우스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전하 분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인데, 그런 법칙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쿨롱 법칙이고, 자, 쿨롱 법칙은 전기장 구하는데 전하 분포가 저기는 로입니다. 저 로죠. 그래서 로가 주어지면 로에 대해서 우리 이 로가 분포된 전하가 분포된 공간에서 적분을 해가지고 전기장을 구하는데,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가우스 법칙은 좌변에 이렇게 전기장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우리가 구할 것인데. 그래서 이 좌변 여기 뭐였냐면 전기장 총선속, 그러니까 가우스 폐우면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우스 폐우면을 만들고 거기를 통과하는 총선속이었어요. 그리고 우변은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적분은 그 폐우면 속에 들어있는 알자 전하였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가우스 법칙이나 쿨롱 법칙이나 모두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공식이지만 이 가우스 법칙 가지고 전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고 실제 문제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가우스 법칙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전기장을 특별한 조건이 만족하는 걸 알면 우리 전기장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가우스 법칙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고면을 정한다 그랬죠. 이 폐고면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항상 가우스 법칙이 성립합니다. 마음대로 만들어도 좋아요. 단 이제 그 전기장을 이거로부터 알아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기장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폐고면을 만들 수가 있으면 가우스 법칙으로도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폐고면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 분포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 분포에 대칭성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 폐고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폐고면이냐면, 네, 여기에 지금 가우스 법칙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좌변에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저 전기장을 몰라서 문제죠. 그런데 저 전기장과 면적 요소, 면벡터 요소죠. ds, 그것 사이에 저 스칼라 곱이, 이 스칼라 곱이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어떤 조건이냐면 이런 조건입니다. 그 p적분 함수의 2도 ds가 2ds, 자, 벡터가 없어졌어요. 벡터가 없어지고 그 폐곡면에서는 전기장이 전부 2라는 상수다. 자, 그건 전기장 방향이 면의 방향과 같고, 그러면 돛해가지고 이제 세타 같은 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전기장 세기가 전부 다 같은 그런 면을 우리가 가우스 폐오면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걸로 적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때도 되냐면 저 가운데 들어오는 저 2하고 도 ds가 0이어도 그래도 이 몰라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어쩌기만 하면 이게 0입니까? 전기장 방향과 면 벡터 방향이 수직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가우스 폐오면을 전기장 방향이 전부 같은 부분하고, 또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기장 방향이 면 벡터와 수직인 그런 폐오면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하 분포 보고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전하 분포는 뭐밖에 없냐면 5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점전화입니다. 그래서 점전화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전화인데 균일한 선전화. 선전화 밀도가 같은 그게 무한히 길어야지 됩니다. 이거 유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면전화인데 이것도 무한히 넓고 그런 평면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전화 밀도가 전부 같으면 그러면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 안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게 구대칭이면, 구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R만에 의해서 이 전하 분포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무한히 긴 원통 내부에 전하가 있는데, 이게 원통 대칭이면, 원통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원통의 중심축에서부터 거리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5가지 경우에는 우리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전기장을 구할 때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무한히 긴 선전하라고 할 때도 실제로 무한히 길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길면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서는 무한히 길다고 가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한히 넓은 면전화도 실제로 무한히 넓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심 부분에서 충분히 넓으면 그렇게 근사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이 5경우에 대해서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전화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 점전 하나밖에 없다면, 그리고 전기장은 이 점전화가 만든다고 한다면, 전자기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점전화로부터 거리가 같은 곳의 전기장은 어때야 됩니까? 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칭성입니다. 이 세상에 점전화 하나밖에 없는데 위쪽으로 5m 간 전기장이나 아래쪽으로 5m 간 전기장이나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인 그 점전화를 구의 중심에 놓고 반지름이 R인 구 표면을, 그것을 가우스 폐곡면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만들면 첫 번째, 구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표면 반지름이 R인 그곳에서의 전기장은 전부 이제로로 다 똑같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거기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지름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 표면에 수직해야지 돼요. 그게 약간 안쪽으로 기울 수가 없습니다. 왜?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이 제로하고 R이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지름 방향이죠.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우리 바로 가우스 법칙의 선속 구할 때 E도 DS가 바로 뭐가 되냐면 E0 DS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적분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선속을 구할 때 E 도 DS가 R 도 R은 1이니까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E0 DS가 되는데 E0는 다 같으니까 적분 안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저기에 적분하고서 적분에 동그라미 표시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폐곡면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그 폐곡면 전체에 대해서 넓이를 그 안에 피적분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넓이만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구 표면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구 표면의 넓이 4파이 R제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기장 총선속은 E0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총선속은 4파이 R제곱 E0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R자 전하는 그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R자 전하는 얼마입니까? 계산 안 해봐도 알죠. 저 점전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Q0이기 때문에 바로 가우스 법칙 여기에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구한 거 2개를 쫙 대입할 것 같으면 금방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E0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파이 E0분의 1 R제곱분의 Q0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쿨롱 법칙하고 똑같죠.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가우스 법칙이나 쿨롱 법칙이나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다.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가우스 폐곡면을 잘 만들 수 있었죠. 연속적으로 분포된 전하의 경우에는 전하 밀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일할 경우에는 어떠냐면 선밀도가 있는데, 우리 길이 L이라는 것에 전하 Q가 있다면 선밀도란 단위 길이당 전하입니다. 그래서 총 전하를 길이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람다로 표시하죠. 또 어떤 면에 넓이가 A인 면에, 넓이가 S인 면에 전하 Q가 있으면 그 S로 나눈 거, 단위 넓이당의 전하를 면밀도라고 하죠. 그리고 부피에 있다면, 부피 속에 Q가 있다면 그 Q를 부피로 나눈 거, 이거를 부피 밀도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때요?
자릅니다. 어떻게? 굉장히 작게 잘라요. 그래서 그 작은 구간에서는 고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래서 람다는 짧은 간격, 선밀도의 경우에는 dx라는 미분의 길이에서는 거의 안 변할 테니까 dx에 있는 전하가 dq라면 그 점에서 선밀도는 dx분의 dq가 되고, 자, 이런 선밀도가 있을 때 우리 전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dq는 람다 dx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면밀도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부피 밀도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데, 우리 이제 균일한 무한히 긴 선전하의 경우에 가우스 법칙 적용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이 이렇게 됐고, 아까 이것도 똑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선전하 밀도가 람다로 균일한 무한히 긴 이런 선전하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가우스 폐곡면을 만들면 되냐면, 바로 그 선전하가 중심축이고 원통을 만듭니다. 원통 표면을 보면 양쪽에 길이가 L인 그런 원통을 만들면 무엇이 성립하느냐? 자, 그래서 그 원통의 단면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하고, 원통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전하 밀도는 람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원통 옆면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다 같다. 이게 무한히 길고 균일하기 때문에 원통 옆면에 있는 세기가 다 같아야 되고, 그거 어떻게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R은 이 제로다, 이게 다 같은 값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냐면 옆면의 수직인 방향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쪽 양끝이 있죠. 양끝은 면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만족하냐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쪽 끝은 0이 되죠. 자,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선속을 금방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속은 어떻게 구했냐면, 자, 이렇게 구했죠. 그런데 양쪽 끝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옆면만 계산하는데, 옆면에 로가 1이 되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이 제로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옆면하고 ds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원통의 옆면의 넓이만 하면 되겠죠. 원통의 옆면의 넓이는 원통의 둘레에다가 길이 곱하니까 2πrL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원통 작은 가우스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밀도에다가 길이만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람다에다 L 곱한 그게 알짜 전하가 되겠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가우스 법칙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구해집니까? 이 무한히 긴 선전하 밀도가 만드는 전기장을 쿨롱 법칙으로 구하려면 적분 엄청 해야지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가우스 법칙으로 하면 금방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이 제로가 금방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우리 쿨롱 법칙으로 구해 똑같은 그런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한히 넓은 면전하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하 시그마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뭘 알 수가 있느냐? 이때 가우스 폐곡면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무튼 가운데가 면전하가 있고 위쪽과 아래쪽 길이가 같게, 그렇게 이런 원통을 만들는지 뭐 상자값을 만들는지 이러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전기장이 이렇게 균일하다면, 무한히 넓다면, 자, 위쪽에서 거리가 Z인 곳의 전기장이나 아래쪽에서 거리가 Z인 곳의 전기장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칭성으로부터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가 Z 방향으로 플러스 Z이든지 마이너스 Z든지 세 개는 모두 이 제로다.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면, 위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시그마가 양전하면 아래에서는 아래쪽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방향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곡면을 만들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옆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두 개 곱한 게 항상 이렇게 같은 값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옆면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면의 경우는 전기장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이 항상 0이다. 그래서 전기장 선속을 구할 때 윗면하고 아랫면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윗면하고 아랫면을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간단하죠. 자, 그냥 그 S하고 E0하고 곱하면 되겠죠.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ES, E0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우스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는 얼마겠습니까? 그건 그냥 시그마에다가 면 넓이, 그 안에 들어있는 넓이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우스 법칙에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우리 금방 구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이 결과는 아주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Z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거리가 같으면 전기장이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대칭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리가 달라져도 다 같다. 다시 말하면 무한히 넓은 면에 생기는 전기장은 거리하고 관계없이 균일한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 내부에 아까 구 내부에 구대층으로 전하가 분포되면 된다 그랬죠. 구대층으로 전하가 분포되면 그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 구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구 내부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역시 구대층입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에 이런 반지름이 라지 R인 그런 구 속에 전하 Q가 있다면 그러면 전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 밀도는 뭘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총 전하를 부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총 전하를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이니까 네, 요거 지금 요를 잘못했습니다. 요 R이 요거 라지 R 해야지 되겠어요. 라지 R 그래야지 부피 전하 밀도가 되겠죠. 라지 R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이 R보다 작은 거. 이 얘기는 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겠어요. 구 내부에서의 전기장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반지름이 구 내부 안쪽인 그런 구 표면을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R이 조금 작은 요 표면을 갖다가 네, 그 가우스 폐호면으로 하면 되겠어요. 구 표면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기장 선속은 어떻게 됩니까? 구 표면에서는 전부 전기장이 같으니까 4파이 R 제곱 E 이렇게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금방 알 수.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에다가 그 작은 구의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작은 구의 부피를 구하면 아까 요거 잘못했어요. 여기 요거 라지 R이니까 요 라지 R하고 요 스몰 R하고 있으니까 라지 R 3승분의 스몰 R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두 개를 이제 가우스 법칙에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금방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상수고 뭐만 딱 남습니까? R이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죠. R에 비례한다. 그래서 구 내부에서는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구 내부에서 중심에서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이 R보다 큰 곳에서는 그 라지 R보다 크면 그 구 표면을 가우스 폐호면으로 정하면 되는데 자, 그건 어떻게 정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 더 크게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요거 또 스몰 R이 우리 원래 구보다 라지 R보다 더 크게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총 선속은 4파이 R 제곱 큰 원의 넓이에다가 거기서의 전기장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Q는 R이 얼마나 크든지 그 안에 있는 총전하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 가지고 우리 가우스 법칙에 대입할 것 같으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기장은 뭐가 되냐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재미있습니다. 구 내부에 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 전기장과 똑같습니까? 이 전하가 전부 다 구의 중심에 다 점전하가 있는 저 총전하인 Q와 같은 놈이 점전하가 구의 중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전기장을 만들죠. 네, 가우스 법칙으로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실 이 가우스 법칙이 전기력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만유인력에도 성립해요. 그래서 지구가 우리 물체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질량이 지금 크게 분포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분포되어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지구 바깥에서 생각할 때는 네, 모든 질량이 지구 중심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구한 만유인력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우스 법칙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균일한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정리할 것 같으면 R의 함수를 아까 구했었죠. 이 R이 라지 R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한번 써보겠어요. 그래서 자, R의 함수로 전기장을 그릴 것 같으면 라지 R까지 전하가 있는 데까지는 아까 어땠습니까? 전기장이 어땠냐면 여기까지는 전기장이 증가했죠. 그때 그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4파 이필론 제곱분의 1하고 R제곱, 라지 R제곱분의 Q가 되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R에 대해서 증가하고, 이제 여기다가 라지 R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딱 나오죠. 여기 딱 나오죠. 스몰 R에다가 라지 R 대입하면 여기 딱 나오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어떠냐? 바깥에서는 어땠냐면, 네, 저놈이 전부 다 중심에 있는 것처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전기장이었죠. 그래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균일하게 구에 분포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 중심에서부터 거리 R로 쫙 할 것 같으면 구 반지름까지는 직선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R제곱분의 1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전하 분포에 따른 지금까지 구한 결과를 한번 정리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점전하는 어땠어요? 점전하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R제곱분의 Q였죠. 그리고 무한히 긴 선전하 우리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파 입실론 제로분의 1하고 R분의 람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무한히 넓은 면전하 시그마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구 대칭으로 분포된 전하,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구 내부에서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 하고서 R 3승분의 R 했죠. 그래서 점전하의 경우에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무한히 긴 선전하의 경우에는 그 선전하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다음에 면전하일 때는 어때요? 자, R의 마이너스 2승에 비례, 마이너스 1승에 비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로승에 비례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R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전하인 경우에는 R의 1승에 비례하는 이런 재미있는 규칙성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무한히 긴 원통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된, 원통 내부에 원통 대칭성 있게 분포되면 된다 그랬죠. 균일하게 분포된 것도 원통 대칭성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무한히 긴 걸 이렇게 짧게 잘라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로라는 균일한 밀도로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이때 전기장을 중심축에서부터의 거리 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전하 분피 밀도가 로다, 이거 균일하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축에서부터의 거리가 라지 R보다 작을 때, 그때는 우리 가우스 표면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만 원통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제 우리 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선속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옆면만 하면 되죠. 옆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파이 RL 하고서 2제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원통의 옆면에서는 2파이 RL 2제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는 부피 밀도에다가 원통의 부피만 곱하면 되죠. 원통의 부피는 단면의 넓이 곱하기 길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요걸 갖다가 가우스 법칙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전기장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R에 비례하는 것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 제분의 로 R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전하 분포 바깥에서 R이 라지 R보다 더 클 때, 이때 보겠어요? 이때 전기장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이때 전기장을 구하면 가우스 표면을 더 크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더 크게 그리면 우리 총선속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총선속은 아까하고 똑같이 2파이 RL 하고서 2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자, R자 전하는 어떠냐? R자 전하는 라지 R을, 스몰 R을 쓰지 않고 라지 R을 써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하가 라지 R까지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스몰 R이 아무리 커져도 안 변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걸 갖다가 가우스 법칙에 집어넣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재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R분의 로 파이 R 제곱, 이거는 부피 밀도에다가 단면의 넓이를 곱한 것인데, 이게 바로 선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원통의 단위 길이당의 밀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무한히 긴 선전을 할 때 그 선전하가 바깥에 만드는 전기장은 2파이 입실론 제분의 1 하고서 R분의 람다 그랬죠. 바로 원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원통 바깥에서는 R분의 람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것 같으면 R의 함수로 구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네, 반지름까지 그때는 어떤 값을 갖냐면 2파이 2입실론 제분의 로 R 요 값을 딱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R에 의해서 증가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R분의 1에 의해서 감소하는 그런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처럼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아주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쿨롱 법칙이 이렇게 연속으로 전하가 있는 경우에 쿨롱 법칙 적용하려고 하면 적분하는데, 적분이 뭐 재밌기는 하지만 좀 복잡합니다. 근데 가우스 법칙은 대칭성만 있으면, 전하 분포의 대칭성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히 적용해서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경우의 문제가 이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가우스 법칙을 정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하 분포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한 이 다섯 가지인데, 자, 이런 것 말고도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다음 시간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호수와 문제풀이 가우스 법칙 투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 세 번째 시간 기대해 주기